네, 대표님 이번 88 대책 이름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 이번 대책으로 그러면 주택 공급이 좀 확대가 될까요? 88 부동산 대책,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88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죠. 근데 일단은 이 대책보다는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자,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설이니, 20년 주기설이니,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키겠죠. 예,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면서, 또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살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히 주택 공급도 이제 위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고, 예, 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면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이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1년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주기설이나 20년 주기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공급 확대가 상당히 되기가 어렵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따져보면 과거에 비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예,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는 거는 시행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진 폭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그렇죠, 마진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공급 확대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요즘에 수주를 포기했다 이런 기사들 엄청 나왔었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공공택지 이제 받았던 이제 건설사들도 지금 계약금 뜯기고 그냥 내놓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런데 건축비리 많이 늘어났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니까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계약금을 그냥 뜯기는 게 낫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공급 확대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그 88 대책에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더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민간 사업입니다.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게 먼저 가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보면은 강남 쪽에 재건축을 보면 저층 재건축이 먼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 지금 강남 쪽에 이제 중층 재건축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네. 자, 이게 의미가 어떤 거냐. 자, 저층에서 중층으로 간다라는 거는 저층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낮고요. 중층 재건축은 상대적으로 조합원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좋은 데가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가 가구같이 공급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데가 많이 끝났기 때문에 물량 공급 확대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1년에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규제, 우리가 정비사업지에서 이제 보면은 자연적인 물량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주택 공급을 확대를 시켜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또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 논리가 이제 공급과 수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은 네. 이제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고 싶어 할 만한 요인들이 시장에 가득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요 감소와 증가 요인들을 보면 수요 증가에 대한 요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서울의 주택시장이 상승을 한 게 2017년부터거든요. 네. 근데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2017년 전과 후를 한번 나눠볼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2017년부터 보면요. 예,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그 당시에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집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벼락거지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보더라도 201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들 있죠. 예, 무주택자들 중에서도요,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많았어요. 나는 자발적인. 집을 사지 않을 거다 이런.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죠.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아니면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고. 자산 투자를 하거나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을 보시면요. 지금 이 시장에 자발적인 무주택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 주식 다 팔았으니까 이걸로 부동산 투자하시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최근에 폭등장을 경험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는 회복장을 경험을 해보면서 예전에는 시장에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발적으로 무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비자발적인 무주택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수요가는 여유가 있으면 일단은 집 먼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요 증가의 큰 원인이거든요. 네. 자, 거기에다가 맨날 보면 우리가 서울에 뭐 정비 사업 하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뭐 추가 분담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쉽지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확대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걸 아니까 그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예, 그럼 빨리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리적으로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이제 지금 매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시장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런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신생아대출 같이 어떻게 보면 금리를 지금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정책자금 대출 있죠. 어떻게 보면 집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아니면은 뭐 20, 30대를 위해서 보금자리 대출 같은 거 이런 정책자금 대출 그러니까 금리를 크게 떨어뜨려서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정책자금 대출은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통령 입에서도 나온 적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또 이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요, 과거에는 이런 주기설이 맞았어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러면 주택 공급 확대가 되고 주택 공급 확대가 되면 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또 공급이 유축이 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잘 작동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메커니즘 중에 지금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 수요 감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뭐 88 부동산 대책도 주택 공급을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사실은 주택 공급이 더 어렵다라는 거, 대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과거에 우리가 뭐 주기설이 이런 게 지금 시장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어떻게 보면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 아니냐. 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